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부안군은 폭행이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전읍의 한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학대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최근 요양시설을 방문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교육위 소속 전북도 의원에 대해 직무 관련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론은 취미를 넘어 실종자 수색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에는 드론으로 지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곽태경 씨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원의 한 병원과 관련한 2명과 미군 입국자 1명 등 전북 지역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남원시 A병원에 입원했다가 남원의료원으로 전원된 입소자 2명이 주기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군산으로 입국한 장병 1명도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 규모가 25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을 체불한 전북 지역 사업장은 모두 1,700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 체불 청산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북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일부 전북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전북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또 교사 노조가 연일 보도자료와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교육위원회 소속 한 전북도 의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 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는 최근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전북도의회의 부적절한 의정 활동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객관성을 잃은 지적과 과다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전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거의 50% 이상이 의정 활동에 반영되고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보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나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은 해당 의원의 전직 교육공무직 노조 활동 경력 등을 이유로 교육위 활동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교육공무직 직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 노력이 부적절한 의정 활동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처우 개선하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야지. 제가 특정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직종 모두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등 일부 직원들의 처우 개선 활동이 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는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안이 추진되면서 직무 관련 의정 활동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의 한 초등학교 수영 코치가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을 상대로 코치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와 심리 상담 등을 요구했습니다. 고소장에 접수한 경찰은 수영 코치와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이 전북에도 영향을 끼쳐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9일 오전 3시 21분쯤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해상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진 신고 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 요즘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드론은 이미 취미를 넘어서 실종자 수색이나 화재 또는 태풍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를 통해 지역민의 안전 또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곽태경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안 새만금항공 대표 곽태경입니다. 저희가 먼저 소방청이나 경찰서에서 이제 출동이나 전화로 이렇게 오면 응급을 하면 조기에 우선적으로 골드타임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생명은. 저희가 이제 실종자 수색을 산속이나 강이나 사람이 못 가는 지역을 드론으로 가서 일단 먼저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를 파악한 위치를 가지고 소방본부나 경찰에 보고를 하면 바로 골든타임 5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 재난 드론 구호단을 하면서 3년을 하면서 출동한 것도 한 20여 차례 되고 그리고 실종자도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은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이 그 위에 뜨면 연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을 못할 때 드론이 고층 아파트나 옥상 주변을 수색을 하면 충분히 사람도 발견하고 사다리차로 그분들 구조도 하고 이제 임실군으로 태풍이 작년에 좀 굉장히 물이 침수가 많이 돼서 실종자가 많이 났어요. 침수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드론으로 한 5대 정도 출동하고 경찰에 있는 드론도 뭐 2-3대 출동하고 태풍이 불면은 산사태도 있고 미끄럽고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지역을 못 가는 지역을 드론이 가서 수색을 하면 지금 사람이 인력보다 한 10배 이상은 빠르게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을 떠나서 그만큼 더 열심히 수색도 하고 재능기부를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라 하는 걸로 이제 해서 좀 뭐랄까 상도 상이지만은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또 저보다 또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고 원장님도 많고 일반 사람들도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받았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안군에 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안경찰서, 그다음에 부안군부대 이렇게 해서 공조를 해서 실종자 수색도 하고 부안군은 거의 제가 다 실종자 수색을 하고 저희 교육생들이 또 저하고 참가해서 같이 해주는 분들도 있고 애로사항이라는 게 참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고가 장비를 사다 보면 4-5천씩 하고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재능밖에 없어요. 저희는 각 개인이 하기는 힘든 걸 지자체에서 좀 도와만 주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하고 실종자도 찾고 치매인도 찾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장비가 좀 좋아지면 한두 분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계획은 제가 전북 재난 드론 구호단에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재능 기부지만은 그래도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료로 봉사하는 데서 열정과 그다음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저랑 같이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의 한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학대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요양시설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소자 가족들은 80대 노인 등 2명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이마에 멍이 드는 등 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최근 요양시설을 방문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민원인 50대 A씨는 지난달 28일 군수 부속실 앞 복도에서 권 군수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폭행이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하는 메시지 15만 8천여 건을 대량 발송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조각가가 만들어 논란을 빚었던 정읍 전봉준 장군 동상이 철거됩니다. 정읍시는 논의 끝에 철거를 결정했고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동상 철거와 함께 새로운 기념물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 포장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고창군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창군은 예산 76억 원을 투입해 주민 수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영농철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도 맑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6도로 춥겠지만 최고 기온 10도로 오후에는 추위도 풀리겠는데요. 미세먼지는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기온이 종일 영상권에 머무르며 비가 오겠는데요. 오전에 2도, 한낮 11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수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봅니다. 임실이 영하 10도로 가장 춥겠는데요. 남원과 순창 영하 9도, 김제, 부안, 정읍은 영하 7도, 고창 영하 6도 예상됩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목요일부터 내리는 비는 일요일까지 계속되겠는데요. 기온은 내내 영상권에 머물며 춥지 않다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바람은 강하지 않겠지만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겨울철 비가 내리면 기온이 영상에 머물러도 도로에 얇은 얼음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차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반드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군수가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강사가 학생을 학대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또 정읍에서는 한 요양시설이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더 힘을 빼는 소식들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내일에는 좀 더 따뜻한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